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강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또 심지어 지금 당사라든지 지금 원내 행정국과 원내 대표실까지도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등의 굉장히 특검이 좀 무리한 수사를 계속해서 지금 거듭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갈수록 좀 세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특검이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 대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 영장이 뭐 기각되는 등의 지금 무리한 어떤 수사라는 게 지금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위헌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발맞추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지나치게 어떤 소설과 같은 이런 어떤 프레임을 맞춰놓고 원내 대표실, 원내 행정국 등등을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치고 지금 헌법이 정한 어떤 정당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면서 야당 탄압을 넘어서 야당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장동희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해서 어떤 검찰 어떤 독재다, 그리고 어떤 검찰이 어떤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검찰을 악마하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검찰인데 특검에 대해서는 또 모든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선이고 이게 진리고 정의고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항상 또 당했던 그런 어떤 검찰의 칼날이 언젠가는 또 돌아갈 수도 있다 하는 경고의 뜻도 장동희 대표의 말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반론하실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장동혁 대표나 나경원 의원 그 영상에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성을 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 뭐 민주당을 내란 공범이라고요?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좀 도저히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데, 국회 상임위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계엄에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의구심이 있다라고 질문했을 때 다들 펄쩍펄쩍 뛰면서 답변하는 김용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인지, 장동혁 대표는 뭐 9월 4일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내린다고요? 그 취임 일성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성을 회복하고 반성하고 대통령이 엉망이면 당시 여당이라도 중심을 잡고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계엄 당일의 행적은 누가 봐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검이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내 행정실 직원들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은요, 제대로 짚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서 지금 당황하기 때문에 저렇게 더 반발이 강력하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 수행하는데 그 전화 통해서 아마 당일날 국회로 모여라, 당사로 모여라 이런 그 원내대표의 어떤 지시사항,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뭐 원내대표가 보냈겠습니까? 그거는 수행하는 비서나 보좌진이나 비서나 뭐 그 당직자들이 다 전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사무처 직원들의 원내행정실 직원들의 5명에 대한 그 전화에서 어떤 트리거가 나올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전화를 바꾸지 않았다면.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제에 정말 특검에 제대로 압수수색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저는 국민의힘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변호인들 입회하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무작정 안 된다라고 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하루 종일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기도 했습니다. 내란특검법 22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위력이나 위계에 의해서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다 원내대표실 앞에서 복도에서 지금 다 피켓팅하면서 압수수색 저지하고 방해하고 있는데, 명백히 특검 수사 방해 행위죠.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그런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까지 거부하고 하는 것은 특검법 위반입니다. 본인들이 특검법 무조건 반대 외치다가 법안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놓치고 지금 저런 행동들을 단체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각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압수수색 협조하는 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께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내란 특검법 제22조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위계 위력으로서 직무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 지금 국민의힘 압수수색 맡고 있는 상황에 적용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제 저 조문 중에 위력으로서 특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저 특검법의 저 조문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 다 적용되는 형법에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바로 저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중의 위력으로 이제 어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 우리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특검법에는 별도 조항이 있으니까 저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되겠습니다만, 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특검법을 논외로 하더라도 일반 형법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에는 해당이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뭐 강성 발언으로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당대표가 되고, 그 연설할 때 보면 막 그 톤이 높잖아요. 소리도 목소리도 크고. 그건 알겠는데 역시 약간 노련미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아까 초반에 자료 영상에 뭐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미국의 인지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가 쓴 유명한 책이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어떤 프레임을 깨자고 주장하면 대중들에겐 그 프레임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발언을 더군다나 국민의힘 당대표가 하면 대중이 듣기에는 국민의힘 이꼴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그 이미지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발언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나가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특검법 제22조 보면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벌금형도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의원직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그 예. 재판이 확정되면 무죄를 선고받지 않는 한 징역형의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은 나오는 건데, 집행유예형 이상이면 공무단임권이 없어지죠. 제한되죠. 그러면 국회의원직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의원직 박탈되는 거죠. 예, 정광재 의원님. 예. 그러면 지금 빨리 국민의힘 저 원내대표실 앞에 있는 의원들께 이 제22조를 안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일단 그 김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예. 내란 프레임 있잖아요. 저도 그게 실제로 우리 당에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내란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당이 고전하고 있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18명이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했고요. 그래서 계엄 해제된 겁니다. 또 하나 탄핵 이후에 탄핵 결과에 대해서 수긍했고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민주당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정당에 대해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특검법 22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특검이 압수수색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진행하려고 했을 때 우리 소속 의원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항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어쨌든 협의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특검이 압수수색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대상 이런 거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특검과 협의를 통해서 기간을 한정하고 대상도 제한적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 당시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할 때 참여했다. 근데 당시 기준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8명이었거든요. 예. 그 얘기는 90명은 참여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의 소속 의원들 중에 뭐 80%를 훌쩍 넘는 90% 가까운 사람들이 해제 결의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내란 정당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18명은 참여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란에 반대한 당이야. 그건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나요?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